지금까지 우리가 1장과 2장 구조 역학과 구조 설계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죠. 좀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3장과 4장은 어렵다라기보다 좀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5개강 고물을 만들 때 다 써봤던 재료들, 그리고 또 어떤 정확한 공식은 아니었더라도 어떻든 여러분들이 그 설계도라는 걸 많이 접해봤고 또 실제로 그려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기보다는 재미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3장 5개강 고물의 재료, 여러분 5개강 고물의 재료 중에서 가장 많이 써본 재료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철물일 거예요. 철물. 근데 철물을 우리가 보통 조금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금속이냐 비철금속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기초를 만들거나 뼈대를 만들 때는 우리가 보통 금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앵글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요 소재가 철분입니다. 철분. 근데 이런 것들은 금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보통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는 이 플렉스 간판, 그 플렉스 간판의 프레임은 알루미늄 아닙니까? 이 알루미늄은 합성이에요. 금속과 금속을 섞어서 만든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비철금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고물을 만들 때 이 금속과 비철금속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어떤 그 놀이터에 들어가는 입구에 만들어진 광고물인데 이게 다 금속으로 또는 부분적으로는 비철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른쪽에 위에 있는 사진은 이게 스테인리스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비철금속이 바로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사진이 이게 이제 아변강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그 이 아변강판을 우리가 바로 쉽게 이야기하는 철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금속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광고물을 만드실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금속과 비철금속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 금속, 비철금속 또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게 될 다른 재료들의 그 이제 탄성 한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응력, 대응력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수록해 놓은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또는 이제 용도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선택해서 우리가 안전한 광고물을 만들고 시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자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금속과 비철금속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가 목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목재는 정말 우리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가 광고물을 저 같은 경우는 80년대부터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그 당시 80년대 초기에는 하여튼 그 간판을 만든다 그러면 목재가 50% 이상은 꼭 들어갔습니다. 가로형 간판 같은 경우 그 프레임이 지금은 뭐 다 알루미늄 프레임이지만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다 나무로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목재를 상당히 많이 써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재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 목재의 탄성 한도가 이 금속이나 비철금속에 비하면 매우 약한데 그런 반면에 이 목재가 오히려 그 탄력이 있기 때문에 또 목적에 따라서는 목재를 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보시면 목재의 종류별로 쭉 제가 이제 데이터를 어디서 찾아가지고 그 목재마다 탄성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조를 하셔서 나중에 광고물을 만드실 때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시험에 이게 다 나오겠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냥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목재가 예전에는 나왕 또는 이제 이제 소나무 또는 이제 일본말로 보통 스기목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나무도 많이 썼는데 최근에 와서는 나무도 이제 조금 그 종류들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집성목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성목 넓게 봤을 때는 다 집성목이고 합판인데 그 MDF라는 것도 많이 쓰고 또 그 우리가 흔히 쓰는 합판도 많이 쓰고 하는데 그런 그 종류별로 다 이렇게 책에다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뭐 꼭 외워야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한번 이런 나무들의 종류가 이렇고 나무들의 특성이 이렇구나 하고 한번 재미삼아 읽어보자 하고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서도 그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인데요. 이 플라스틱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광고물을 만들 때 약 50% 이상이 플라스틱 소재들입니다. 여러분 플렉스 하지 않습니까? 이 플렉스도 원래 명칭은 이제 플렉서블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명칭인데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해서 플렉스 합니다만 이것도 플라스틱의 일종이에요. 여러분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플라스틱에서 우리가 5개 광고물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이 플렉스 원단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그 뭐 아크릴 그리고 PC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폴리카보네이트 이런 것들이 다 플라스틱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재료들을 그 책에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그 치수들도 표로 같이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썼던 이 재료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특성이 바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이 사용했던 아크릴 그리고 또 FRP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형을 제작할 때는 이제 FRP를 많이 쓰는데 그 FRP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여러분 책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재에 대한 특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소재별마다 그 이해를 돕도록 그 사진을 하나씩 다 올려놨으니까 그 사진 이제 컬러가 아닌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사진만 보고도 이런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소재인데요. 우리가 이 기타 소재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게 유리입니다. 유리. 그리고 이제 유리에서 또 관계되는 게 네온관. 여러분 네온 사인 많이 만들어 보셨습니까? 이 네온 사인이 바로 유리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리는 또 그 제가 책에도 쭉 수록을 해 나왔습니다만 그 또 그 유리마다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유리는 그냥 뭐 보통 생유리라고 그러죠. 그냥 판유리 뭐 이런 거 많이 쓰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그 강화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화유리는 어떻게 만들어서 강화유리고 판유리는 어떻게 만들어서 판유리냐 하는 것도 이제 책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쭉 한번 읽어 나가시면 거기에서 바로 정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도 있습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 읽으면 몰라요. 근데 한번 읽으면 이해하고 넘어갈 정도만 되면 시험에 아주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타 소재까지 끝내고 이제 그 마지막 제4장 5개 광고물의 설계와 제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